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기능사를 공부할 때 많이 하시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루에도 아주 많이 여러분들께 이메일이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알고 싶은 질문,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할 때 자주 하는 질문 세 가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역시 뭐니 해도 저 초보자인데 가능할까요?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기의 지읒자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책을 한 번도 중간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또 저는 수포자입니다. 자,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기 스위치 껐다 켜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마음속에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전기 기능사는 원래 초보자가 따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만약에 제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저는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운전면허는 원래 운전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따는 거죠. 그렇죠? 전기 기능사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원래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로서 거쳐가는 과정의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직업, 지금의 학력, 지금의 여러분들의 수준 다 제로 베이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기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원래 처음에 들어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반드시 가능하다. 그래서 초보자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초보자가 하시는 자격증이 전기 기능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역시 뭐니 해도 좀 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자, 그리고 혹시 시간은 얼마 정도가 걸리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 비용과 시간은 우리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좀 대답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실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필기와 실기를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시료가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료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내는 거죠. 이 필기시험은 현재 14,5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조금 더 비쌉니다. 106,200원 정도가 됩니다. 비싸죠, 그렇죠? 1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중에서 실기 응시료가 10만 원 넘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라든지 전기 기계기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조금 이제 싼 건 아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수강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강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를 인터넷 강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강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냥 다산에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 얼마, 4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 또 혹시 뭐 다른 인강들도 있고, 아니고 나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한 권, 관련도 문제집 하나 사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한 3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니까
좀 시중에 있는 교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 딱 하나에서 달달 외우는 거는 반대합니다. 거기서 10,000원만 더 하면 여러분 다산에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문제집도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강의를 교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읽을 줄도 모르는데 사는 거는 좀 반대죠. 어쨌든 이 수강료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학원을 또 다니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인강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만 원, 4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인강이 이제 조금 비싼 데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 곳도 있고요. 학원비는 보통 아마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는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혹시 그런 정부 지원되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그 수강의 80%를 또 맞춰야 되고 시간을 조금 일부 학원에서는 원래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지루하게 좀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길어져야 정부 지원 더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수강료는 또 결정되게 된다. 자,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는 또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느냐? 실기는 여기 재료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재료비라고 하면 안 되고 좀 공구. 실기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구를 가지고 가서 치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 자격증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조리 도구를 가져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라든지 뭐 와이어 스트리퍼, 그 다음에 전동 드라이버라든지 기타 커터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직접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전동 드라이버죠. 메이커마다 어떤 거는 뭐 한 4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한 10만 원 중반까지 있게 되는데 이런 전동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모아도 이 공구는 한 3, 4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까지 합치게 되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전기기능사 딴 다음에 나중에 공구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구 이제 중고로 좀 판매하시거나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물림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수강료도 또 다르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 강의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특강 중심으로 하시는지 학원 다니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은 인강으로 했을 때 평균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학원을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공부를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수강료를 했을 때 이것도 조금 다르게 되는데 학원은 보통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거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비용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은 이 정도 들고 시간은 과연 얼마 정도 걸리느냐? 또 시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내가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커트라인 60점을 넘는 것이 합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합격선을 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합격선을 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역시 또 개인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역기를 내가 30kg짜리를 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초 체력이 있는 분과 기초 체력이 없는 분이 그 30kg을 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그것을 준비하는 운동량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전기 강의를 한 결과를 대략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필기시험 보통 약 한 2개월 정도로 우리가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은 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로 잡고 한 1개월 정도는 내가 용어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개념을 배운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뒤에 후반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2개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빠른 분들은 한 1개월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기는요, 보통 필기시험 끝난 직후부터 실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에 개강도 필기시험 끝난 다음에 실기시험 개강하는데 그 사이 간격이 약 45일에서 한 5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기시험 보통 1.5개월 정도가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이제 빠른 분들은 필기 한 달, 실기 한 달 반 정도 하게 되면 한 2.5개월. 그리고 긴 분들은 한 3개월에서 1.5개월 하면 한 4.5개월 정도니까 평균 우리가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3, 4개월 정도 우리가 어디 고시원 가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습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한 10월 달 정도에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실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실기는 필기시험 끝난 직후에 걱정해도 됩니다. 필기시험만 걱정하게 된다면 한 8월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 이 필기시험이 한 6월 정도에 있다. 혹은 7월 정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 전에 이제 공부 방법을 정하고 그 공부 방법에 따라서 교재라든지 아니면 학습하는 시간을 조금 계획을 짜게 되면은 좋죠. 내가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여유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적어도 한 토요일 하루만큼은 내가 적어도 일요일 하루만큼은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혹은 뭐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용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진로에 대한 겁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땄어요. 따게 되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혹은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대답도 또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 자격증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환산 가치가 얼마가 되냐라고 돈으로 따져본다면 그것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처음 변호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 서류 중심의 페이퍼를 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실력이 있어서 아주 큰 로펌에 들어가서 아주 국제적인 분쟁이라든지 이것들 잘 해결하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에다가 자격증이 추가되는 분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 자격증만 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시장 가치, 이거를 딱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자격증이 200만 원이다, 이 자격증이 300만 원이다, 딱 이렇게 우리가 금전적 가치로 직접 환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로를 보게 되면은 한 3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 돌격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돌격형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무슨 스타일이냐면은 자격증을 딴 다음에 내가 이 기능사에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기능사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상위 자격증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능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사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봤습니다. 기능사를 제가 가르치고 예전에 학원에서도 교육을 한 다음에 원장님 저 이제 산업기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원장님 저 이제 기사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원장님 저 이제 기능장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각각 도전을 해서 따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돌격형이라고 이제 부르죠. 자, 앞으로 계속 전진하십시오. 저도 그리고 기능사 딴 다음에 저런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됐고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몸에 체화되신 분들은 이런 돌격형이 잘 이제 어울리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취업형도 있습니다. 취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기능사 딸 당시에 아직 이제 취업 상태가 아닌 분들 혹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취업형에 해당되게 되죠. 혹은 이제 60세 이후에 퇴직한 다음에 제2의 직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이런 취업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형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취업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주로 이제 전기 공사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 관리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안전과 관련된 곳 혹은 뭐 소방업체라든지 승강기 업체 이런 데도 많이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혹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제조와 관련된 곳에서 공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 이제 해당되죠. 그래서 취업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역시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의 평균 임금이 거의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크고 좋고 임금을 잘 주는 회사는 평균 임금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은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회사와 직종의 평균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급여와 대우를 받겠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약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도약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멀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한 20대 분들이 저는 이 도약형에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기업을 준비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전기 기능사 딴 다음에 좀 7급은 어울리지 않고요. 한 9급 정도. 9급 정도는 지금 전기 기능사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직 공무원의 경우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진로나 대우나 전기 기능사를 딱 쓸 때 이게 딱 얼마를 받습니까? 이제 질문 많이 하시죠, 정말.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나오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금액을 환산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형태인지 자격증을 내가 왜 내가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갔을 때 아마 임금을 환산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저는 자격증 딸 때 혹은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하고 되게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저녁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혹시 뭐 게임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 공부할 거야.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 이제 매일 밤마다 하루에 1시간씩 저기 헬스장 가서 헬스할 거야. 쉽지 않죠. 원래 패턴에서 하지 않는 거를 도전하고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뒤에 뭐 기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장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시는 분들이지만 그 전에 낯선 분야에 도전하시는 전기기능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불확실한 검은 흑막에 있는 그런 순간도 있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일단 초보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굉장히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한 일들 모두 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